사실상 일부는 벤저민과 헬렌 정말 독특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뭔가 둘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소설가의 관점으로 심지어 약간 문학적인 어떤 재미까지 가미해서 긍정적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 녀석이 쓴 소설이야. 근데 이거 나중에 그 녀석의 시선으로 3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이 어떤 누가 봐도 자기를 모델로 삼은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 책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그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았어? 그게 3부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그 어떤 도서관에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중세도 되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돈 많으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구나. 그냥 그걸 사버렸잖아. 출판사의 대주주가 되면서 열심히 찍고 증수하고 팔아. 다 내가 사는 거야. 돈을 뒤틀면 돈이 자기 꼬리를 억지로 먹도록 만들 수 있었다. 투기에 고립되고도 자족적인 성질은 그 성격과 잘 맞았고 경이감의 원천이자 그 자체로 목표였다. 빈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녀의 신발이 자갈길에 닿는 건조한 메아리 뿐이었다. 헬렌은 몇 걸음 갈 때마다 한쪽 발을 부드럽게 끌었다. 그저 가죽이 돌에 스치는 조용한 소리에 목덜미가 얼얼해지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으로 얘가 좀 내 인생의 주체는 나지를 약간 느끼는 어떤 산책이었어. 정말 별거 아닌. 그러다 어떤 사진관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청소년이 예술에 처음 관심받게 되는 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날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나는 누구든 예술을 처음 접한 날이 있을 수 있어 인생에서. 근데 나중에 얘가 음악도 후원하고 그림도 후원하고 사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쵸.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성향이나 취향을 갖게 되는 계기 같은 어떤 캐릭터 입장? 여기서 이게 제목 개잘 썼다 생각했던 게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신용이라는 거랑 이 채권이라는 게 사실 믿음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잖아. 이 부동산 산업도 사실 아파트를 짓고 팔기까지 너무 긴 시간과 큰 자본이 들기 때문에 생산품이 생긴 다음에 그걸 회수하는 돈 벌어서 뒤늦게 이제 빚을 갚고 회수하는 시기인 거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신용이 사라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로 흘러가는 돈이 아예 스탑되는 은행 돈이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가 어거지로 살려주거나 하는 이유가 은행 돈은 누구 돈인데 그냥 사람들 돈이잖아. 주식과 채권은 회사에 묶여있고 회사는 토지와 장비와 노동하는 다수에게 묶여있으며 노동하는 다수는 전 세계의 또 다른 다수가 한 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전 세계의 또 다른 다수는 가치가 매겨진 다양한 화폐로 임금을 지불받으며 그 화폐는 거래와 투기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경제의 운명에 묶여있으며 그런 국가경제는 궁극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묶인 회사에 묶여있다는 무한한 연쇄 때문에 눈앞의 관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만 같았다. 벤자민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놓고 돈 벌기를 하는 측면에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한테 돈은 재화가 아니야. 그 돈이 그렇게 움직이는 아니야. 거를 보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돈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고 그 방금 얘기한 셸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요트도 살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벤자민 시각에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셸던은 사실 이걸 순전히 돈을 수단적 가치로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유럽 순방 여행 요거를 다른 재화로 교환을 해서 내가 이걸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다른 재화로 바꾸는 교환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는 건데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고 특히 벤자민은 이제 셸던을 이해를 못하는 느낌. 이 돈으로 얘랑 바꿀 게 아니라 얘끼리 새끼를 쳐서 더 불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 벤자민은. 약간 앤드류가 자기 얘기할 때 셸던 이름도 몰라. 너무 하찮은 캐릭터. 여기 앞에 1부에서는 얘가 오른팔이고 실질적인 뭔가 했던 것처럼 묘사되지만 2부에서 앤드류가 셸던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친구가 아니었어. 너 여기선 되게 친밀해 보이잖아. 너 나랑 같이 일할래? 같이 너 나 대신 유럽도 가고 좀 일도 하고 뭐 이런 동료적 관계라고 우리는 인식했지만 2부에 가면은 기억도 안 나는 놈인 것처럼 얘기를 해. 어느 곳이나 궁핍하고 불안정했다. 근데 브레보트 부인에게는 살면서 가장 마음이 편한 시기였다. 근데 얘가 원래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눈치 보고 누가 잘 나가 누가 못 나가 어디한테 잘 봐야 돼 이 삶을 살다가 그 잘나던 부자들도 전쟁이 터져서 돈 융통이 막히니까
여기서 이제 신용이 한번 깨지는 거잖아. 더 이상 너가 갖고 있는 특권이는 뭐든 여기서 현금은 안 돼. 지금 전쟁 중이라 바꿔줄 수가 없어. 너네 나라 돈을 지금 바로 할 수가 없겠어. 라고 되자마자 그 잘 나가던 부자들이 호텔에 돈 타 쓰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여기 지내는 동안. 근데 모두가 같은 처지가 된 거지. 근데 또 되게 관대 호텔이 그냥 아, 나 어차피 또 전쟁 끝나면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유럽에 대한 인식인데 유럽은 전쟁이 잦아요. 그 벤저민이랑 헬렌이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난 진짜 너무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싸끼리의 만남. 어. 이 서로 알아보는. 아싸끼리 여기... 알아본다니까. 이게 진짜로 파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얘도 이거 다 지긋지긋하다. 이거 너무 지겹다. 사람들 약간 그 두 지겨움이 만나서 얘 나의 표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 얘네 둘 다 부부가 사교성이 떨어진데 어쨌든 뉴욕에 재벌 생활을 하려면 파티 생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역할을 이 장모님이 해줬다는 거지. 대신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불러 모으고 장소 이 역할을 해주고 이 가문에 어쨌든 그거를 계속 평판을 유지해주는데 최소한 역할을 했는데 그 지점은 높이 사는 지점이 나와. 장모님이 유명해. 그 인간관계를 수단화하는 능력은 사실 뛰어났으니까. 진짜 오늘날에도 되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거. 오늘날에 제일 필요한 능력. 매우 필요한 능력이야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 줄 아네 하는 사람들이 가진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지. 인간관계를 즐기면서도 수단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 여자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수단화하지만 안 즐기는 건 아니거든. 보면은 본인이 거기서 원래 즐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와서 맞아 즐기고 잘 가고 서로 원하는 것을 교환을 하고 간다라는 거잖아. 이 모임에서. 참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잖아요. 유럽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갈고 닦았으면 정말 매끈하게 갈고 닦으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벤자민과 결국 이어질 수 있도록 모종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산책은 허용해 주면서도 뭔가 그 둘은 그러면서도 계속 그 셸던한테 막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나 뭔가 장모님이 꿈이 그렇게 원대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렇게 벤저민만 의식해. 그러니까 미국에 올 때까지는 이제 셸던을 잘 이용하다가 그래서 말을 조심하잖아. 그 다음에 벤자민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는 벤자민이 왜 아내가 없니? 이러면서 벤자민에 대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 딸을 안 늙어 보이던데 그런 얘기 다 나와. 평생 자족적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던 사람이 이거 문득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친밀함이라는 걸 깨달았다. 3페이지 첫 문장. 친밀함은 참을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고독이 완전히 존중받으면서 제공되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그걸 제공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동시에 이제 인티머시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그 다음 문단에는 얘가 뭘 묘사하고 있냐면은 벤자민의 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신의 피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얘는 이해하고 있다고 나오거든. 이거 약간 건강한 연인의 교과서 약간 이런 거 같지 않아? 그치. 나의 평온도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 불안함을 잠재워주기 위해 얘 이런 약간 이런 불안감이 더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 벤저민은 헬렌을 둘러싼 복잡한 추측의 그물을 짰고 드넓은 의심의 그물로 금방 팽창하게 될 억지스러운 일상의 연결고리를 꿰어나갔으며 그 그물을 풀어서 다른 무늬로 다시 짜냈다. 하지만 벤자민이 정말로 날아오른 순간은 바로 이처럼 극도로 어두운 순간이었다. 그는 눈을 가린 채 날아오를 때만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 수 있는 듯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티커가 밀려서 시차가 생겼을 때 그 아무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벤저민은 과감한 베팅을 했고 여기서 훨씬 엄청난 압도적인 수익을 올렸다가 이제 세간의 기록이고 평가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기록상으로. 근데 사실 진실은 모두가 눈이 가려졌을 때 벤저민 눈을 뜨고 있었던 거거든 사실. 그거랑 사실 그 전에 이 웬만한 이 후반부 업적은 다 헬렌이 한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과 다른 윤리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게 뭐 공교롭게도 일부에도 약간 나오는 게 대공황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그 무수한 사람들의 어떤 가난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 타격을 안 받거든 벤자민은. 근데 얘가 집 밖에 나가서 한번 어디 뭐 마트 다녀왔나? 아무튼 거기서 되게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사람들의 얼굴에 서려있는 어떤 대공황의 불행을 보고 아 뭔가 어떤 책임의식까지 약간 느끼는 느낌이었거든.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가 승리에 있어서는 적극적 주체이지만 실패에 있어서는 수동적 객체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승리하는 건 우리지만 실패하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힘 때문에 망가지는 것뿐이다. 버블을 키우는데 일조했던 사람 중 누구도 그 버블이 꺼진 것에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거의 자연재해와 가까운 규모의 재난을 당한 아무 죄 없는 사상자였다. 이게 월스트리트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잖아. 서프라임 때도 아니 잘못된 무기 채권을 팔았잖아. 부실한 부동산을 베이스로 했는데 사실 뭐 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잖아. 그때 수많은 사람들 다 깁스탑 사태에서 느껴진 거는 대중의 그 월스트리트 기관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만 약간 요런 게 터져나온 사태라고 보고 요런 게 미국 사회는 우리도 공매도에 대한 뭐 반감 이런 거 존재하지만 미국 사회에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사람들이 금융기관 및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감독기관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해결됐다고 안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 어쩌다 보니까 디스코드에서 개미들이 결집해서 근데 야 우리가 이 물량 다 받자 하고 다 같이 뛰어든 거잖아. 그 당시 사건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태로 인해서 제일 돈 많이 번 게 그거로 하잖아. 그 거래 어플 기술자들, 개발자들. 왜냐면 그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 수수료가 나오니까 거래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결국은 최고 승자고 엄청난 거래량으로. 얘네는 단지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연맥이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지네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를 승인을 안 내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구매가 안 되니까 이게 구매가 안 됐던 이유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애들도 결국엔 월스트리트 애들이랑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야 이거 거래 승인 내주지 마라. 미국 사회가 월스트리트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보다 우리는 여의도에 좀 더 관대한 이유가 아직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앞에서 길가에 나앉은 어떤 사람을 보지 않은 거야.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뭔가 그 트라우마틱한 수준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쟤네 다 먹고 사는 다 고생하는 직장인들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분리가 안 됐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한번 크게 터지고 아니고가 그런 금융권에 대한 감정이 좀 다르다. 온도가. 우리는 좀 더 너그러이 보는 경향이 있다. 누가 어떻게 돈을 벌든. 헬렌은 그거를 보면서 실제로 그게 뭐 예술가가 됐든 아니면은 실제 실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벤자민은 이걸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시장의 재조정으로 보거든. 제가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한 번 좀 아파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치. 왜냐하면은 그거는 벤자민이 보기에는 실물 가치와 시장 가치 간의 괴리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걸로 이제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벤자민의 관은 사실은 자본 그 자체는 그대로 둬야 된다. 자본이 곧 목적이 되는 그 가치관에 더 가깝거든. 벤자민처럼 냉담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그냥 가격 재조정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걸 먹는데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이게 맛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삶이랑도 관련이 있고 내가 뭔가를 좋아해. 내가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그럼 그 영화가 재밌을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것도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삶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냉담하게 그냥 시장이 잠시 감기를 앓고 있네 이렇게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 세월호 사건 때 바로 다음에 산업재해 수가 말도 안 되게 줄었거든.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야. 근데 만약에 벤저민처럼 엄청 냉담한 사람이라면 그래 한번 떼거지로 사람들 몇백 명 죽어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래 몇백 명 그렇게 뭐 희생할 가치가 있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우리 왜냐면 거기서 진짜로 사라진 건 하나의 삶이니까, 하나의 인간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 나의 관심사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지. 나는 헬렌은 더 가까운데. 그렇지. 약간 그러게. 그냥. 근데 너는 벤자민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어. 우리 전에도 다른 얘기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알겠지만 승현이 그래서 넌 정말 덜 떨어진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었거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역으로 사람들이 큰은행 죽도 내버려 둬라. 그래야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 다른 일이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큰 의미의 재조정이 일어나서 큰은행이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욕심을 안 부려서 이상한 채권을 발행을 안 하지. 근데 오바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이때 개입을 해야 당장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개입을 했거든. 그래서 큰은행들을 구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도 되지 않아서 비슷한 형태의 채권들이 발행되기 시작했었거든. 많은 산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들어간 돈이 많단 말이야.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시나리오 재밌지.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수백억이 투자되고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거를 티켓 값으로 회수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게 다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웃긴 게 큰 은행들이 벌 받길 바라는 사람도 결국 그 영화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구조라서 그들이 벌 받길 원하는 건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물질적으로 진짜 타격이 올지에 대한 이 연결고리는 사실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아. 너무 복잡해서 이 채권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이 채권들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평가해서 이 새로운 채권을 만드는데 이 채권의 기초자산은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라 이 채권이 채권의 자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채권은 더 이상 어떤 실물적인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벤자민 공처럼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 채권을 기반해서 채권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과 돈 외에는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이 없는 채권인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행이 되면서 나중에 오히려 이런 2차, 3차 채권 때문에 그때 무너진 거지. 원래가 그게 서프라임이잖아. 프라임 밑에 있는 서프라임 퀄리티. 그러면 원래 2차, 3차 채권을 발행되는 걸 그렇게 금지시켜야 되냐? 이게 아니고 2차, 3차 채권이 발행될 때 이 채권의 실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원래 이제 우리 감독기관이나 아니면은 금융기관들의 역할인데 얘네도 결국에는 이 자본 돈 놓고 돈 먹기 시스템의 당사자고 얘네도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책정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욕망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자꾸 오류를 내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다 망하는 거고. 왜냐면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맞아. 계속 자산과 연결시켜서 우리 실제 사람들하고 실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람들이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겠구나. 난 그걸 금융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금융교육 공교육에. 근데 미국은 약간 은근히 금융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고 있대. 그래? 조금씩.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놀라울 정도로 안 하고 있대? 그냥 뭐 최저임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차도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고등학생한테 교육을 안 하잖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모두가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고. 근데 의외로 그래서 나는 정부의 개입에 약간 반대하거든. 되게 의외로. 왜냐면 나 정부를 믿잖아. 왜냐면 인간은 이기적이잖아. 정부도 커럽트하니까. 그래서 그냥 불신주의자. 셸던을 대하는 벤자민의 태도가 내 생각에는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같거든. 셸던은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주는 일정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즐기면서 그거를 수단적 가치로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집 사고 애들 학원비로 쓰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뒤에서 흑막은 약간 벤자민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뭐 1대1 대응은 불가하겠지만 벤자민이 자본시장의 실제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본시장의 모습 간의 괴리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로 보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 일을 선택할 때 좀 이건 우리나라 좀 심하긴 한데 어떤 뭐 깊은 생각을 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몸 하나 건사할까 했을 때 로스쿨 3년씩 걸려서 공부해야 되나? 뭐 CPA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우리 나이가 되게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그냥 내가 그 삶을 봐버렸잖아. 얘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래서 뭐 그 일의 윤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단 말이야. 개인들한테 그 시장이 윤리적으로 페일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개인 어깨 위에 올려놓기 조금 곤란한 지점이 있어. 완전 그렇지.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우리가 그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대표 뭐 사기꾼이지 뭐 내가 사기꾼은 돈 벌어다 주는 거지. 약간 자주적인. 약간 그렇게 자주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당장 입금되고 있다고 월급이 얘 통장으로.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난 궁금해. 그래서 이제 그럼 이직을 해야 돼. 뭐 좀 더 본인 납득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할 것 같아 걔는. 좀 더 약간 못 견디는 스타일이긴 해. 근데 그러면은 그 시장은 근데 이런 거지. 걔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또 새로운 인력이 그냥 투입되는 것 뿐이잖아. 근데 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내가 지금 뭐처럼 느껴지냐면 이 여기 자서전 작가의 아빠처럼 느껴지거든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 캐릭터가 되게 산부의 아버지. 산부의 아버지가 이제 딸이 그런 앤드류 밑에서 일하게 된 거를 근데 알고 보니 알았거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린 상황이다. 그 문장이 되게 웃겼는데 얘는 이제 바닥인 거야. 뭐라도 해야 돼. 내가 뭐 몸을 렌트도 안 내. 솔직히 내가 몸을 팔든 뭘 하든 아빠는 할 얘기 없어. 약간 이런 지경까지 왔어. 그래서 근데 그 돈을 벌면서 얘가 느낀 어떤 자기 효능감과 돈 갚으니까 좋다. 외상 안 해도 돼서 좋다. 우리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빠랑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라고 느끼는 감각이 있단 말이야. 여기 묘사가 개점. 이 돈 냄새를 아버지 냄새라고 표현하거든. 임금으로 은행에서 값 뽑은 새 돈을 받은 거야. 1년 번호 따라라라고 완전 새집해. 그러니까 잉크 냄새가 나는데 그게 냄새가. 아버지 냄새라고. 아버지 냄새라고 표현해. 그치. 여기서 돈이랑 대척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사실은 같은 냄새가 났다라는 거지 얘한테. 그 지점에서 얘가 느끼는 그 복합적인 감정. 이 돈 덕분에 우리가 렌트도 내. 아빠랑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삶이랑 이게 떼놓을 수가 없거든. 그래. 분리가 안 돼. 그게 시대 정신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스로를 명명한 게 난 이민자가 아니라 추방자다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이 아빠 엑사일이라고 캐릭터가 표현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 혁명조차도 난 불가능한 시대라고 그래. 생각해. 그래서 그리고 혁명하기도 싫어 난. 나는 당장. 너는 그렇겠지. 그러면은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혁명. 나는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가족이 없어야 돼. 아무튼 드는 생각은 나는 이제 조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근데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럴 시간에 왜냐면 나는 그렇게 되잖아. 만약에 지금 존재하는 사회의 전제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게 틀린 생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전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럼 우스꽝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아이다 아버지처럼. 맞아. 그리고 어쨌든 아이다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삶이 우스꽝스러워지고 모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그래서 근데 나는 우스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아버지 덕분에 아이다가 또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뭔가 근데 난 이 지점을 글쓰기로 풀었다고 생각해. 얘가 이 소설 자체가 글쓰기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주제의식이 있거든. 결국 이야기는 뭐야?
네 가지 디멘션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개인에게 글쓰기라는 게 어떤 윤리적 작용을 하지라고 했을 때 또 윤리적 만회가 될 수 있다 예술이. 근데 난 이거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긴 해. 이게 나도 이 지점에 좀 약해. 왜냐면 일부는 어떤 그 와이프로부터 후원받았던 예술가가 쓴 그 부부의 일대기에 대한 픽션이고 2부는 그 남편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내 자서전을 내가 쓰겠어 라고 한 자서전의 내용이고 이게 진실이다 내 자서전이. 내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나도 그런 사람 아니었고 그리고 2부는 나의 영웅적 면모 그 위기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야수의 심장 나다. 이게 약간 2부의 핵심이잖아. 2부 주제가 이거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썼으니까 야 니네 그렇게 흔들릴 때 매도 때릴 수 있었겠어? 나니까 한 거야. 근데 다음날 신문에서는 대서특필하더라. 이 새끼 쓰레기라고.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이 2부의 내용이라면 3부는 이제 그 2부를 써준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 써다 보니까 얘가 어느 지점에서 얘를 위한 가짜 글을 또 써. 이 얘를 속이기 위해 실제 얘한테 써주는 글이 뭔지는 원본을 내놔라고 했는데 얘가 얘를 속이기 위한 얘 입맛에 맞을 만한 어떤 가짜 픽션을 또 쓴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내 양심을 차마 지켜줘야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지 양심에.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예를 들어 부인을 다르게 조명하는 거야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차마 이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안에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납작하게 그려지잖아. 근데 얘의 글에서는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써줘야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돈 좋아해도 얘도 어쨌든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지. 조금 그러니까 조금 어떻냐면 여기에는 얘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쓴 얘의 이야기를 썼으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존나 부자는 이렇게 살걸? 얘 존나 파티하면서 살아요 이런 글을 써준단 말이야. 근데 이 각자 다른 거를 쓰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 처음 대학에 왔을 때 교수님이 자 우리가 조명하고 싶은 게 있다고 치자. 그럼 너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하고 했을 때 교수님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 하나는 우리가 조명하고 싶은 거에 빛을 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얘 주변에게 모두 빛을 주는 방식이라고. 얘가 뭔지를 규명할 때 얘가 아닌 걸 규명함을 통해서 얘가 얘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라고. 누군 대공을 추억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브렌트포드 부인은 전쟁이 좋았대잖아. 그러니까 누군 전쟁을 추억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IMF도 그렇잖아. 그때 돈 번 애들도 있다고. 근데 길거리 나앉았던 사람한테는 나 세기말 정말 힘들었어. 내가 겪었던 최악의 시간이었어. 근데 이 다양한 각자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점이 어쨌든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지점이었다. 말한 개인한테 우리가 윤리성을 뭔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렵게 만드는 지점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 그래서 과거에 가서 조기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드론을 연구했어. 근데 그게 전쟁에 쓰이는 사람 죽이는 드론이 되었대. 내가 엄청 열심히 개발한 기술이.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그냥 드론이 좋고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고 알고리즘 하나하나 더 정밀한 걸 만들어내는 데서 너무 기쁨을 느꼈다는 거야. 그 한 개인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크게 조명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뭐 내가 기차 모는 게 좋은데 내가 몰고 있는 기차가 아우슈비츠에 가는 수용소 유대인들을 태우고 있는 거였으면 그걸 모른 채로 나는 그냥 기차 모는 게 좋고 기차를 되게 존나 잘 몰아. 나는 그냥 내 적성을 실현한 인생이었어. 하는 나 게 최고의 드라이버였지.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거의 약간 그런 너무 이제는 내가 몰고 있는 기차가 진짜 직선적으로 아우슈비츠는 아니었더라도 중간에 잠깐 내가 몰았었는데 내가 실제 모를 수도 있다. 잠시 내가 몰았던 기차가 거기로 가는 길이었는지.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몰고 있는 기차가 어디로 가는 거였는지는 좀 더 알게 해줘야 되고 선택권이 있었더라면 내가 만든 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줬지만 그게 만약에 전쟁에 사람 죽이려고 쓰이는 드론에 쓰일 줄 알았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건데 몰랐어서 그 선택권이 없었던 거라면 그럼 최소한 그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연결고리를 좀 더 우리가 파헤칠 수 있고 거시적으로 좀 더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주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윤리성을 따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 한나 아르트의 탄생을 아. 목격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 역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 이 소설을 다 읽어보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잘 좀 운용해보는 게 어때? 같은 정도의 시선이라고 느껴. 그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 물건보다는 신뢰, 가능성 이 어떤 그게 더 많이 사고 팔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하나를 샀어 그러면 이 돈만 그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샀다는 사실이 팔린단 말이야. 광고주들한테 나의 취향이 팔리는 거고 그게 또 누구한테 데이터로 쌓이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소비할 때 엄청 조심스러운데 그 돈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샀다는 사실이 하나의 데이터로 사고 팔리고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게 주가에 기여하는 거고 모든 게 그 관여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트러스트가 사고 팔린 트러스트 간의 상품이 있는데 되게 그럴싸했지. 너 거의 믿었지. 근데 봐봐. 네가 믿은 거 아니잖아. 아니었잖아. 누군가에서 네가 완전 진짜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서사에 완전히 배제되고 삭제된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한 여자의 그럼으로써 결국은 좀 더 그냥 한마디로 트러스트를 좀 더 우리가 엄청 경계하면서 내가 뭔가를 믿을 때 한번 자문해보자. 진짜 내가 다각도에서 보고 이걸 내가 지금 이걸 그거에 대한 소설이야.